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깨는 시간 2022학년도 칠보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두 당식 A, B 주어져 있을 때 B-A 수식 정리하는 연습이 좀 돼 있는지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x제곱에서 x제곱을 빼는 거니까 x제곱 되겠고 마이너스 2xy에서 또 마이너스 xy 플러스로 바뀌면서 마이너스 xy 이렇게 계산되면 되겠죠. y제곱은 소거 되는 거니까 5번이 답입니다라고 나갈 수 있는 수식 정리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 점검해가는 나중에 좀 복잡한 수식까지 좀 정리할 수 있는 기본 연습을 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3 플러스 루트 3i, 3 마이너스 루트 3i 복소수 계산해달라. 근데 주어진 식이 또 곱셈공식 모의 형태처럼 돼 있죠. 3의 제곱 빼기 루트 3i의 제곱 이런 형태로 좀 계산돼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9, 그 다음에 3, i 제곱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좀 바꿔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결과는 이제 12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복소수 연산들 잘 할 수 있는지 잘 할 수 있는지 특히 i제곱은 이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라는 그런 기본 틀 기억해가면서 풀면 되겠습니다. x에 대한 당식 주어져 있는데요. x-3으로 나눌 때 좀 나머지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식을 이렇게 x-3으로 나누면 이제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생깁니다. 나머지 구해가는 이 나머지 정리의 원리와 관련된 형태들은 이런 기본 틀을 좀 써가면 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풀이 원리 지키기, 눈영대는 x에 적당한 숫자 x에 이제 3을 좀 대입한다. 이런 원리들을 좀 기억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주어진 식에서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7 플러스 27 3, 4, 12 마이너스 5 처리 되겠고 이 부분이 r이다 이렇게 처리해서 나머지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소거가 되는 거니까요. 12 마이너스 5에서 7입니다 라고 풀이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이차함수의 최소값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이차함수 최대 최소 물어보면 그래프를 그려가는 게 중요하죠. 제곱차가 0이니까 아래로 블록인 거 그렸고 꼭지점의 x좌표를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좀 적용해 가면 2분의 a 값이 2고 b 값이 마이너스 4 돼 있으니까 대입해주면 그 결과는 1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요 1을 이제 함수값을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2 마이너스 4 플러스 5 해서 최소값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래프 모양 그 다음에 꼭지점의 x좌표 그 좌표를 좀 대입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좀 주어진 식을 완전제곱식으로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풀이 형태로 정리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x 플러스 y 플러스 z 그 다음에 곱하기 되어 있는 거 제곱 곱셈공식이 연습되는지 질문 던지는 거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이런 부분들은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에다가 빼기 2배의 xy, yz, zx 이런 형태로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25가 되겠고 여기가 4였으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계산 결과 해서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17입니까요? 17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곱셈공식이니까 당연히 학습 잘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한 근이 4 플러스 루트 y 되어 있을 때 실수 아이고 중요한 표현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켤레근에 대한 거죠. 복소수 i 부분이 있으니까 i 앞에 보고 바뀐 켤레 복소수인 4 플러스 루트 y도 역시 근이다라는 이렇게 사실을 좀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근거기서 연계 두 근의 합 그럼 이제 4m 이렇게 처리되는데 실제로 합하면 이제 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m 값은 2입니다 라고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해주면 n입니다 라고 나오는데 곱하기 해주면은 16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5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n 값은 또 21입니다 라고 해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은 또 둘을 좀 더하기 해서 23입니다 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혈렉은 우리가 알아야 될 이론들 그 다음에 근거하기 세운 게 당연히 알아야 될 이론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7번입니다.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데 최고차가 양인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렇게 x축에 두 점 만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x축 이렇게 관계니까 y에다가 0을 좀 대입해주면요 2x 플러스 k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해서 2차 함수 문제가 이렇게 이제 y에다 0을 딱 대입했으는 건 2차 방정식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2차 방정식, 2차 함수, 나중에 이제 2차 부등식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제 이론을 좀 공유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된다. 이런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런 형태로 되겠죠. 이렇게 만나는 좌표 자체가 두 개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판별식을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K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K 값은 1보다 작다라고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정답은 이제 1번 처리가 되는데 큰 흐름 틀 그래프 모양을 통해서 이건 뭐 간단한 거니까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해석이 되겠지만 이론 틀은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해석을 해서 무엇을 풀지를 이제 결정해가는 이 과정들 이런 형태로 연습을 해가면 좀 복잡한 문제가 되더라도 충분히 문제 해석들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면에서 수직으로 쏘아 올린 어느 물체의 T초의 높이가 나와 있습니다. 아이고 이런 문제들은 뭐 높이식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걱정하면 안 되죠. 그냥 2차 함수가 나왔다 이렇게 좀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최고차가 의미니까요. 이렇게 좀 그려가면 되겠고 꼭지점에 T 좌표를 구하면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처리해주면 3입니다라고 구하면 되겠죠. 이렇게 될 때 물체가 또 가장 높이 있을 때는 이제 과연 몇 미터냐? 아이고 뭐 T에다가 좀 3을 좀 대입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3을 좀 대입해주면은 얼마가 나오는 거가요? 9에다가 마이너스 5, 9, 45 플러스 90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45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식이 좀 나와 있는 거니까 뭐 상황에서 뭐 갑자기 뭐 물체를 던졌다 뭐 이런 부분에 당황하지 말고 문제에 해당하는 수식들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거에 관점을 가지면서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4차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허근. 아이고 열심히 해서 이제 근들을 좀 다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실근들 열심히 곱하고 허근들도 열심히 곱하기 해서 연산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짝수차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는 이제 보기차식 이렇게 얘기해 주겠고 이런 이제 보기차식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으면 뭐 이런 부분들은 뭐 그냥 인수분해가 되거나 아니면 뭐 제곱 빼기 제곱 이런 형태를 좀 이용해서 처리를 하면 되겠죠. 지금은 이게 이제 2, 6, 12 이렇게 된 거니까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가요?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x제곱은 이제 마이너스 6이 한번 나오겠고 x제곱은 2 이렇게 나오니까 뭐 실근 허근들이 좀 나눠지죠. x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처리되겠고 요거는 마이너스 6 투 6i 플러스 루트 6i 이렇게 해서 좀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실근 두 개 a, b를 이렇게 곱하게 해주면은 당연히 이거는 좀 마이너스 2가 되겠고 혹은 CD 이렇게 또 열심히 곱하게 해주면 또 마이너스 6입니다라고 플러스 6인가요? 플러스 6입니다라고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뭐 둘 좀 다 나누게 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나누게 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 이건 뭐 근을 구하지 말고 이곳에서 x제곱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ab 이렇게 곱하게 해주면 근거계수 관계 이쪽에서는 저 x제곱 플러스 6은 이꼴 저렇게 되니까 cd 이렇게 곱하면 6에서 아이고 그냥 실근허근이라는 사실을 알면 그냥 근거계수 관계에서 두근 곱 이렇게 구해가지고 곧바로 이렇게 좀 처리해도 되는 거죠. 괜히 좀 근 구해가지고 또 헷갈리지 말고 이해됐습니까? 그래도 뭐 실근 허근 자체를 좀 판단하는 부분들은 좀 있으니까 뭐 어쨌든 뭐 문제에 주어진 뜻에 좀 부합하도록 좀 실수 없이 잘 연산해 가야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직선 y는 x 플러스 k가 y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를 만나고 새로운 이차함수 그래프는 만나지 않도록 하는 k값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직선하고 이차함수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둘 일단 연립방정식 개념처럼 이제 같다라고 해서 우리가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들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정의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k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제부터 해석하면 되죠. 이제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관계되면 이제 정리하게 되면 이제 2차 방정식 모양이 되는데 만난다라는 얘기는 이제 근이 존재합니다 이런 뜻이 되는 내용이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판별식 9 마이너스 4배의 보를 바꾸면서 5 플러스 k로 써서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플러스 k 이 부분이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4k 플러스 29 0보다 크거나 같다 처리되니까 k 값은 이제 마이너스 4분의 29보다 크거나 같습니다라고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하고 x 플러스 k하고 이제 관계 또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정리해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마이너스 k는 이꼴 제로 놓게 됐을 때 이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뭐 만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근이 없다 해 없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럼 이제 허근 이렇게 구해가는 거니까 역시 또 판별식들이 조사해서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 이렇게 쳐야 되는 부분인데 이건 0보다 좀 작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럼 k-가 0보다 작다, k 값은 2보다 작다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들이 4분의 29 그거나 같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제 2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곳에 이제 뭐 정수 개수를 물어본 거죠. 정수가 또 몇 개입니까? 물어보게 되면 4, 7, 28 마이너스 7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7개에다가 0 이렇게 되면 두 개 더 추가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개수는 이제 9개입니다라고 풀이를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설명잘 이해되시죠? 직선하고 이차함수 관계 갖다 처리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이제 문제의 뜻을 좀 이렇게 해석해가는 그런 절차들이 풀이 절차라는 사실들을 기억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다 만나고 두 만나는 거리가 3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최고차가 0인 그래프 이렇게 만나는데 만나는 요 거리가 좀 3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만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 3이다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고치고 제곱하니까 9 이런 이론을 좀 이용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식 자체는 mx m 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은 이꼴처럼 이렇게 2차 방정식 모양을 만들어서 이제 이 만드는 이제 근으로 좀 해석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m 제곱 빼기 4배의 알파 베타를 처리해주면 이제 m 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 이퀄 9 이렇게 해서 처리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3m 제곱에다가 플러스 8m에다가 이렇게 처리된 거죠. 플러스 12 그다음에 좀 뭐 플러스 12? 맞죠? 12에다가 플러스 3은 있고 저럽니다라고 정리해서 즉 3m제곱 마이너스 8m 마이너스 3은 0입니다라고 정리해서 분류를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이제 m값은 이제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m값을 일일이 구하지 않고 이렇게 근거 계수 관계에서 처리하면 되겠죠. m값의 곱은 그러면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주어진 부분들 2차 함수인데 역시 또 2차 방정식 형태로 좀 해서 y x축하고 만나는 거니까요. 방정식 형태를 좀 처리해줬고 그때 이제 두 근 사이의 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3이다라는 얘기는 두 근 차가 3이다 이런 얘기죠. 두 근 차가 3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제 차 형태에 해당하는 식 그럼 이제 곱셈 공식이 변형으로 해서 대체가는 뭐 이런 절차들을 좀 생각해가면서 학습을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혹은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는 인수분해를 통해서 이제 근을 구해가야 하는데 일단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을 근을 구해가서 풀어가 또 중요하지만 요 식에서 나온 글이니까요. 당연히 x 세제곱 형태는 이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런 거를 만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해서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4 그래서 두 근의 곱을 혹은의 이제 곱을 구해간다 이렇게 좀 처리가는 이런 것도 좀 센스 있게 대체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인수분해를 좀 해야 되죠. 1, 0 그다음에 1, 2 이렇게 처리됐다면 마이너스 1이 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 처리해주고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 2 돼서 마이너스에서 처리가 되겠죠. 이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이꼴 제로 이곳에 이제 혹은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온다 해서 처리가는 거. 즉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알파 베타는 2 이렇게 구해가는 이 부분들을 좀 이용해서 계산해 답해가면 정답 마이너스 5입니다 이렇게 처리하겠죠. 이 식이 이렇게 좀 처리갈 수도 있는데 이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위에 참 처리가 안 돼 있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구해서 이런 값들 좀 대입해서 처리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그래도 이제 기왕이면 주어진 식에 있는 갖고 있는 특징 이런 걸 이용해서 차수를 좀 낮춰서 해석을 좀 통해서 좀 이렇게 쉬운 풀이 형태로 좀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미리미리 좀 학습을 해두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7보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주어져 있습니다. 식이 좀 길게 주어져 있는데요. 실수 m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2차 방정식이 중근이다 이런 표현으로 문제의 뜻을 좀 파악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판별식을 조사해주면 되겠죠. m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을 썼으니까 4m 플러스 B 이 계산 결과 중근이니까 0입니다라고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요 주어진 식을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이때 이제 m 값에 관계없이 그다음에 는 0 이게 이제 결합돼서 m의 항등식 이런 표현으로 문제를 좀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그런 문제 형식이죠. 이렇게 좀 문제 시작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정리만 해주면 되는데 m 제곱은 좀 사라지고요. 그다음에 2am-4 이렇게 해서 m 정리해주면 되겠고 그다음에 a 제곱
마이너스 b는 이꼴 제로 이렇게 정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a 값이 2가 되겠고 b 값은 그럼 뭐 4 이렇게 점 나오겠죠? 값을 구해달라. 정답 6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 2차 방정식 중근 이렇게 해석해서 풀고 그때 이제 m 값에 관계없이라는 표현과 는0 결합해서 m의 항등식으로 판단하는 절차. 뭐 이런 두 가지 내용이 결합되어 있는 아주 좋은 깔끔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3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a 값의 합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십니다. 뭐 3차 방정식은 일단은 조립제법 이런 걸 통해서 인수분해해서 그걸 좀 열심히 좀 살펴가야 되는 거죠. 주어진 부분들 마이너스 1이 되겠군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처리지면 되겠고 플러스 2에서 a 되고 마이너스에서 사라져가는 그런 내용. 그럼 이제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 이렇게 처리가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실근이 이렇게 하나 나왔는데 실근이 개수가 두 개가 된다는 얘기는 뭐 중근이 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중근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표현인데 첫째는 뭐 요 2차 방정식 자체가 이제 중근이면 되겠죠. 중근 이렇게 갖는 거니까 판별식해서 1 마이너스 a는 이꼴 처리해서 a 값은 1입니다라고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요 식 자체가 x 플러스 1하고 이렇게 형태로 이제 인수분해 돼서 요 앞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중근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 부분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글을 가지는 거니까 어떻게 될까요? 1 플러스 2 플러스 a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해서 a 값은 마이너스 3입니다라고 해서 a 값을 하나 더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죠? a 값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a 값 합을 구해달라. 정답 마이너스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문제에서 뭐 실근이 두 개란 이런 표현들이 등장했는데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 해놓고 나서 보면 이 뜻이 결국 이제 중근을 갖습니다라는 이런 해석이니까 이런 걸 좀 맞춰서 처리를 좀 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해석하는 과정들 특히 이제 3차식은 또 이렇게 반드시 실근을 갖는 이제 인수분해가 된 다음에 그 내용하고 뒤쪽에 있는 2차 방정식하고 결합시켜서 최종 해석을 해가는 그 절차 부분들이 키포인트니까 이런 거 좀 명심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야 되겠습니다. 직선과 2차 함수가 접하도록 하는 실수 AB에 대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아이고 그럼 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5하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b하고 같다 이렇게 처리하겠고 이항시켜서 a 플러스 2x 5 마이너스 b는 있고 제로 해서 정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접한다 그러니까 뭐 중근해서 판별식까지 아주 일사천리로 쭉 진행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2의 제곱 마이너스 4배니까 그냥 5-b 쓰면 되겠죠. 그래서 는 0입니다. 관계식 만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b의 최소값이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요. 주어진 식을 좀 정리만 잘하면 되죠.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0 플러스 4b 이렇게 되겠고 4b는 이퀄 이렇게 처리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20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 물론 이제 뭐 B에서 이제 4분의 1까지 이렇게 처리해서 깔끔하게 처리해 가면 되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축을 우리가 이제 A축, B축을 이렇게 좀 잡아서 이게 좀 X, Y 이런 개념처럼 이제 생각을 하게 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거 축까지는 좀 쓰지 않아도 뭐 최고차가 음인 부분이니까 이런 그래프 모여야 되고 A 값이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값 5 이런 형태로 좀 생각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범위값이 이제 뭐 A 값이 마이너스 2부터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2를 써야 되는데 제가 2를 썼나요? 마이너스 2부터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이렇게 되는 그래프에 이렇게 이제 일부만 또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니까 뭐 최대값 구해가는데 큰 지장이 없이 답을 해가면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이고 최소값을 구하는데요. 최대값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0을 좀 집어넣으면 되죠. 주어진 식에 0을 좀 대입해주면 되겠습니까? 2제곱이니까 4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5 이렇게 처리해서 4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어이구 최대값 구하는 건 줄 알고 열심히 쳐야 되는데 최소값 4입니다라고 풀어가는데요. 뒤쪽에 이제 최종 무엇을 풀어갈지가 이제 살짝 좀 숨겨져 있는데요. 일단 이제 맨 처음에 접하도록 합니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값을 구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판별식 T에서 나왔을 때 이제 관계식을 구해가는 거죠. 이렇게 관계식을 구하라 이런 뜻으로. 아이고, 요 부분들이 이제 평상시 하는 것보다 조금 이제 색다르게 돼 있으니까 그런 표현들을 집중해서 보면 되겠고, 그런 이제 여기 좀 A, B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함수 개념으로 봐서 B의 이제 최대 최소를 풀어가는 이런 문제로 귀결돼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가지고 살짝 응용 문제들, 아이고 복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잘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이 이상의 자연수 ABC에 대해서 주어진 시, 어이쿠, 네, 루트 안쪽이 복잡복잡하게 생기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뭐 50 이런 부분들을 좀 치환을 통해서 지금 좀 간단하게 좀 살펴서 처리를 해가면 되겠죠. A 플러스 2, A 플러스 아이고 점프했는데요. 6에다가 A 플러스 8 더하기 36 이런 형태. 아이고 뒤에 또 6까지 있네요. 이런 모양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짝을 잘 지으면 되죠. 이렇게 좀 일단은 이제 뭐 개수 이렇게 숫자 여기 0인 부분들이랑 합쳐서 숫자가 똑같아지는 부분을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A제곱 플러스 8A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8A 플러스 12 더하기 36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으면 아이쿠 이런 부분들이 완전 제곱식 모양이 되가는 거죠. 제곱에다가 A 제곱 플러스 8A에다가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12배의 A 플러스 제곱 플러스 8A 그 다음에 36은 뭐 6제곱 이런 모양이 되니까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완전 제곱이니까 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6에 제곱해서 루트가 이제 완전 제곱식 루트 처리까지 해결되죠. 그 다음 뒤에 더하기 2 이렇게 처리되면 최종적인 연산 모양이 되겠습니다. 8A 플러스 12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게 이제 A 플러스 2 A 플러스 6, 2, 6, 12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다면은 뭐 A 값이 맨 처음에 50이었으니까 52에다가 56입니다라고 해서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요거는 4 곱하기 4일은 4, 30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뭐 7, 8, 56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이렇게 좀 이제 우리가 소인수 분해가 됐으니까 2의 제곱에다가 세제곱에 2의 5제곱 처리하면 되겠고 7 곱하기 13입니다라고 해서 계산식을 좀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뒤에 그러면 아이쿠 모양까지는 다 같이 수정한 거죠. 이때 그러면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러면 5하고 7하고 13 이렇게 좀 더하게 해주는 거니까 정답 25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인수분해 파트 응용 문제가 나온 거죠. 그렇게 돼 있을 때 이제 치환해서 좀 살펴보겠고 이런 걸 이제 전기할 때 계수 합이 이제 똑같아지는 부분들 그래야 뭐 공통 요소 좀 생겨서 그 다음 과정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아이디어를 좀 잘 기억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복소수에 대해서 두근합, 두근곱 그렇게 줬을 때 주어진 식의 값을 계산해 주십시오. 형태적인 요소는 똑같은데 이제 반대편 이제 켈레복소수가 곱하기 모양으로 좀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어진 것은 합곱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이꼴 제로 이런 방정식의 해입니다. 라고 좀 생각해주면 되겠고 이런 부분들은 이 앞에다가 이제 x 플러스 2 이렇게 양변을 좀 곱하기 해주면 x 세제곱 플러스 8은 이꼴 제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z 세제곱 물론 z 바 세제곱도 똑같은 거죠. 마이너스 8입니다. 이런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모에 있는 z 세제곱 제곱 이렇게 좀 복잡한 식 형태가 됐을 때는 항상 이제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좀 차수를 좀 낮춰간 다음에 풀이하는 것이 풀이 아이디어가 되죠. 그래서 세제곱 부분들은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제곱 부분들은 또 위의 식을 이용하면 되니까요. 마이너스 8 그 다음에는 제곱은 2z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마이너스 3z 플러스 14 뭐 이런 형태로 해서 변형을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z에다가 12 처리되는 거니까 플러스 2 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변형해야 될 준비는 좀 끝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 있는데 그 부분들이 2-z 분의 1 더하기 2-z 바 분의 1 이런 식으로 좀 살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제 통분하게 되면 이제 둘을 곱하기 하면서 4 2배에 열심히 더하기 한 부분, 곱하기 한 부분들 나오겠고 분차 부분들은 이 둘을 좀 더하게 해주면 되니까 4 빼기 z 더하기 z 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합이 2였고 곱이 4였죠. 합이 2 곱이 4 이렇게 처리되니까 2였으니까 마이너스 4 곱이 4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4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4분의 2입니다. 해서 2분의 1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마지막 연산은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주어진 식을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어떻게 접근해 갈까 이런 분들이 관심이 있는 거죠. 합곱상의 모양이 나와 있으니까 2차 방정식을 떠올려서 고차식 더 차수 높여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왜냐면 이제 높은 차수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높은 차수의 식을 1차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럼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풀이를 시작하겠다라는 이런 식을 좀 관찰해서 어떻게 풀어갈지를 좀 결정해주는 이 과정 자체가 풀이의 핵심이 돼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3차당식 fx가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되어 있죠.
나누면 몫이 이거다라는 얘기는 fx를 x-2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x 플러스 2. 그럼 뭐 최고차가 1인 뭐 최고차 이계족에 1인 뭐 3차식이다 나온 거고 나머지는 뭐 ax 플러스 b 일단 이렇게 좀 생각해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좀 나눈다라고 해주면 근데 이 식이 이게 식변해 온 거 아닌가요? x-2 x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주고 x 마이너스 이렇게 하나 더 남으면 이렇게 되겠고 그죠? 나머지 2x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자연스럽게 2차로 나누면 몫이 또 최고차가 1인 1차식이 되고 나머지 그러니까 그거는 뭐 fx를 좀 그대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이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으로 나눈 몫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 fx를 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요. 뒤에 부분들이 2에 이게 x 플러스 이렇게 돼서 x 플러스 2가 공통이거든요. 그래서 x 플러스 2 공통에다가 그러면 이제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되는 식이니까 x 플러스 2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거든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 부분들이 이 주어진 식이랑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눈치채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qx 자체가 x 플러스 이렇게 좀 딱 되는 거니까 이곳에다가 5를 대입해주면 뭐 7입니다라고 해서 답 결과를 좀 가볍게 풀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죠. 뭐 전체적으로는 주어진 정보들 식일 변형을 통해서 주어진 식의 이제 뜻을 이제 얼마나 좀 파악해가느냐 하는 뭐 이런 형태의 문제인데 특히 이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이렇게 나눈 부분하고 주어진 부분들 나와 있는 이런 식들에서 이게 이제 이렇게 공통적인 요소 이게 지금 이렇게 x 플러스 공통적인 요소일 때 이제 제곱 빼기 2, 제곱 더하기 2, 제곱 더하기 이런 부분들하고 이제 이거고 연관성이 있다. 이거 좀 빨리 캐치해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니까 평상시에 이제 연습장에다가 특히 이제 이런 문제들 식을 좀 써보고 그 식들 좀 관찰해보고 해가면서 이렇게 좀 식 사이의 관계를 좀 살펴가는 그런 훈련들을 좀 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허근을 갖는 2차 방정식 qx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식을 좀 만족시킵니다. 또 px를 qx로 나눈 몫이 2x 플러스 1일 때 q3의 값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식, 이거 어떻게 처리하나요? qx 공통 이렇게 묶어서 처리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qx 마이너스 4 해서 x, px 이렇게 좀 살펴가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qx 자체를 좀 구해야 되는 거니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어진 식으로 봤을 때 이제 지금 두 배는 제가 곱하기 해서 똑같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인수분해되는 모양일 때 x라는 인수를 좀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뭐 이쪽 qx 자체에서 갑자기 c가 0이 되지는 않겠죠. 왜냐면 문제에서 이제 허근을 갖습니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c가 좀 사라지게 되면 x는 0 이런 건 가지니까 이게 아니겠고 그럼 이제 이쪽 부분에서 요 부분들하고 이제 서로 이게 연결시켜서 매치업이 돼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c 값이 4입니다라는 결론을 좀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qx를 이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돼서 뒤에야 빼기 4가 되겠고 이런 인수가 남아서 이렇게 좀 약분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주어진 부분들은 px라는 부분들을 그러면은 qx인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4 이런 부분에다가 빼기해서 사라진 다음에 x 약분하니까 ax 플러스 b 이렇게 px가 좀 남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갈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죠? 근데 이런 px를 qx인 요걸 이게 지금 qx잖아요. qx 이렇게 좀 나눴다면 이게 이제 몫에 해당하는 거죠. 몫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 몫이 이제 2x 플러스 1이다. 그럼 이제 a 값이 2고 b 값이 1이다라고 되는 거니까 결국은 qx라는 식을 알아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해서 결과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최종적으로 Q3을 구하라 이랬나요? Q3 이렇게 좀 구해달라 그러면은 2, 9, 18, 3 그럼 7 이렇게 되니까 뭐 25입니다라고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25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주어진 식은 막 겉만 안 먹으면 되는 거군요. 2차식이라는 정보도 돼 있겠고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이런 그 머릿속에 마인드를 넣어주면 되는데 주어진 식 자체가 이렇게 좀 인수분해가 되는 모양이니까 그 모양을 좀 이용해서 본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또 이제 허근이다라고 돼 있으니까 요 C 값이 0이 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0이 이런 인수를 가질 수 없으니까 이쪽 부분에서 이제 이런 인수가 좀 X라는 인수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C 값을 구해가면 되겠고 되죠. 그 다음에는 또 실질적으로 대입해서 약분을 통해서 이렇게 좀 식을 쓰게 했을 때
문제에서도 그 다음 문장이 뭐 나누고 몫이 생깁니다라는 이런 표현들에 해서 딱 매치업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풀이 또 가능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식을 좀 이제 스스로 좀 써가면서 손목을 좀 딱 운동하고 손 운동해가면서 풀이 연습이 좀 어느 정도 돼 있어야 식 관계식 좀 보여가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또 연습장 펴고 연습하는 그런 기회를 삼으면서 학습을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20번 논술형 문제가 되겠고 7보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A값이 0보다 큰데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범위 주어져 있습니다. 이차함수의 최소값 주어져 있을 때 실수 A값하고 최대값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죠. 주어진 이차함수는 그래프 그리고 꼭지점 X좌표 마이너스 2분의 B 해서 이제 1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군요. 뭐 문제가 이제 0이 이쪽에 이렇게 있을 텐데 문제는 A의 값이 1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형태가 되면 어떻게 되죠? 작다가 이런 부분 되면 범위가 이렇게 걸쳐 있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그렇게 되면은 문제에서 최소값이라고 한 표현은 이게 A 값을 주어진 식에 대입해 가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FA 이렇게 구해가는 거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A제곱 이 결과가 24입니다. 라고 처리되겠고, 그럼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0이니까 골체로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데 A 마이너스 4, A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4가 나오는 거잖아요. 뭐 1보다 작다 했으니까 이런 모양이 아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A 값은 1보다 큰 모양이 되겠고 대칭 축인 여기가 X는 1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0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까지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좀 생각을 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뭐 최소는 뭐 당연히 F1에서 최소값을 가져야 되겠고요. 주어진 식에 1을 대입해주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A 제곱이 이제 24이다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A 제곱은 25에서 A 값은 5입니다라고 결과를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최대값을 또 구해가려면요. 최대값은 그러면 뭐 당연히 F-5가 최대값이 되겠죠. 그러면 주어진 식 5 대입하니까 25 그 다음에 10에다가 또 A제곱이니까 25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러면 50에 60 해서 최대값도 구해가겠습니다. 됐습니까? A값 5, 최대값 60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차 함수 뭐 최대 최소는 항상 이제 그래프를 그리고 대칭축 표시해주고 제한 변형 표시해주고 대신 이제 제한 변형에 문자가 있으니까 이 꼭지점이 관여가 되느냐, 관여가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걸 좀 이렇게 감안해서 이제 처리했다. 이제 이렇게 범위 나눠서 풀이한 이런 부분만 좀 신경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이해되죠? 자, 20번 출보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는데 정확하게 잘 이해돼서 실력 향상에 보탬했으면 좋겠고요. 앞에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몇몇 문항들이 보였는데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실보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